안녕하십니까. 땅문학 131편 환지 해설과 투자 기법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뭔가? 도시개발은 그냥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이 도시개발 사업에는 도시계획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인데, 우리가 도정사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방식이 사업 수단에 몇 가지가 있느냐? 사수 방식, 사용, 수용. 보통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에요. 수용이라는 건 더더욱 잘 아실 거고, 수용과 환지를 합친 것이 혼용, 짬뽕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 강의 자료는 10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PPT 자료가 101쪽인데 환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봐 보세요. 실무 강의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어디 공인중개사 시험용 강의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환지에 대한 교과서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101쪽을 다 할 수 없죠. 30여 쪽을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주제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쪽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4번에 걸쳐서 토요일 날은 마포,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강남에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대면 강의를 해드렸는데 환지를 설명을 해드리다가 보니까 뭐냐면은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4쪽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105쪽 자료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101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시니까는 모임에 오시거나 그러면은 이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놨을 테니까 여러분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땅꾼대학에 가입 한번 해봐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 땅꾼대학에 지금 얘기한 다움에서 검색어로 땅꾼대학을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 내용의 일부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타동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이쪽에서 7쪽짜리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간단한 거예요. 내 땅 누가 개발했어요? 내 땅은 내가 개발해야지. 마진 누가 왔어요? 내가 먹었어. 근데 어느 날 LH가 와가지고 땅을 갖다 요만큼 땅값 주고는 지네들이 개발하고 지네들이 가지고 와요. 더더욱 가관스러운 건 화천대유라고 드러나 보셨죠? 화천대유에서 어느 날 와서 개발을 하더니 그 땅의 개발 이익을 5천억, 7천억을 지네들이 가져가. 그러면서 월급은 50억씩 직원을 월급을 줘. 그거 전부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야.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환지를 갖다가 이제는 내 땅은 내가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환지 사업이 나오는데 요게 요 별표가 있는 게 4쪽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을 하세요. 제일 먼저 땅을 300명이 가지고 있는 300필지 땅이 있어.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땅이 몇 개 나오냐? 30개뿐이 안 나와. 그럼 270명은 뭡니까? 뭐 하늘 쳐다보는 거야. 그게 아니다 이게. 270명은 돈으로 가져가. 그 다음에 30명은 땅으로 가져가. 그럼 이 사업을 누가 불합리할까? 누가?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많이 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자, 도시개발조합의 어떻게 됩니까? 탄생은 어떻게 되냐?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면적이 3분의 2. 큰 놈, 맨 놈만 잡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00명이 30개 땅으로 가다가 보니까 270명은 돈으로 받아가라. 나머지 30명은 땅으로 받아가라. 이런 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대규모 땅이냐? 면적이 대규모냐? 면적이 중규모냐? 면적이 소규모냐? 간단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자, 면적이 적당하다. 너는 돈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네. 너는 뭐야? 땅이 많네. 5평을 땅값을 줄 테니 내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 면적. 너는 5평이 모자라네. 땅값 내놔. 땅값 내놓고 그 대신 5평 땅을 줄게. 그 5평 땅값을 받아가지고
5평 땅값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부상 처리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자, 환지 사업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탄생됐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공공기관이 개발하겠다. 마진은 LH가 먹어가고, 민영 개발을 하겠다. 마진은 화천대유가 하겠다.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우리 땅 우리가 개발할래. 내가 개발할래. 마진 누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주민의 지금 3분의 2가 아니고 면적의 3분의 2만 동의하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이 탄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거에 대한 해설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본 원칙을 한번 아셔야 돼요. 기본 원칙은 단 한 평을 갖고 있어도 땅으로 줘야 돼. 다시 한번 300명이 이쪽으로 와서 30개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땅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주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너 30개 기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너는 어떻게 되냐? 정리해 준다 이거예요. 정리해 주는데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때 개별안지와 집단안지라는 게 있어요. 개별안지는 신청을 안 오면은 가만히 벙어리처럼 있으면 개별안지를 줘. 나는 집단안지, 아파트 부지를 줘. 그러면 집단안지로 가는 거예요. 한 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개별안지로 가. 나는 아파트 부지를 줘. 그러면 집단안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별안지로 갔을 때는 청산이라는 절차로 해서 정리를 해드려요. 집단안지로 가면은 땅이 팔리면은 정산을 해줘요. 뭐냐? 건설회사가 와서 매입해가면은 땅값을 준다 이거예요. 뭐가 비싸? 집단안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여러분 잘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기준 면적이라는 건 뭐냐? 국토부에 지침에 어디에 나오면 150에서 500평방미터 사이로 정해놓으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도 비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제자리 환지의 면적식이에요. 너 500평이야? 간보 50%야? 250평 가져와. 넌 100평이야? 50평 가져가. 이렇게 면적식이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너는 500평이지만 얼마야? 1억이야. 너는 50평이지만 얼마야? 땅값이 2억이야. 그러면 2억 원어치 땅을 주는 거고 1억치 땅을 주는 거예요.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2014년도에 바뀝니다. 이게 법이 바뀌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본격적인 환지 방식이라는 건 2015년, 201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됐습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게. 빨리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빨리 남들보다 재테크, 땅 투자에 대해서 유리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개별안지는 뭐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개별안지를 준다 이거예요. 한 평짜리 땅 한 평을 줘온다. 반 평을 줘라 이거예요. 근데 집단안지, 아유 나는 싫어. 나는 아파트 부지 줘. 그러면은 한 평짜리도 어디로 간다? 270명은 몽땅 집단안지로 간다. 그래서 정산 절차 달라요. 이와 같이 한 평짜리 땅을 못 받는 이거는 청산으로 끝나는 거고, 집단안지를 받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와서 매입하면은 그때 청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아까 얘기한 장부상 가격으로 가감해야 되느냐, 실거래 가격으로 가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요게 네 쪽분이 안 되는데 언제든지 모임에 나오시면은 요거를 별도로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환지에서 사용 수용 방식하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 환지 방식하고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뭐에 의해서 그러냐? 요건 14쪽에서 16쪽에 대한 차이인데,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 안성하고 평택을 보시면 돼요. 개발 이득이 어디가 많아? 안성보다는 평택이 많아. 그러면 뭐냐? 땅으로 내놔라. 그래서 저기 평택에서의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뭐냐? 환지 방식이에요. 근데 안성 조금은 택지개발의 마진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성 지역의 택지개발 방식은 대부분이 사용 수용 방식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반드시라는 조건은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자,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가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이에요. 28쪽에서 29쪽은 용어 설명인데, 자, 용어 설명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건 옛날에 채비지로 알시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보율은 아까 얘기한 기준 면적에서 오버가 된 면적이죠. 5평 오버가 됐죠. 줄어드는 게 간보율이야. 그러면 늘어나는 건 뭐야? 증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한지가 되고 요건 증한지가 된다 라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비완지라고 그런 거 설명을 하면 한 평짜리도 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땅이 있던 자리로 가야 돼. 임대로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 얘기한 대로 저거가 땅에 30개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청산으로 끝내요. 그러면 청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청산은 건 장부상 가격이에요. 그런데 나 한 평짜리도 걸리니까 땅으로 줘! 그래 놓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 아파트 부지 집단안지로 가게 되는 거야. 집단안지로 가면 누가 돈을 줘? 건설회사.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으로 돈을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지주들이 아파트도 직접 짓겠대. 이게 지주공동사업인 거예요. 지주공동사업으로 가면 이번엔 또 아파트 짓는 마진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땅 개발한 마진, LH나 화천대유 마진 가져오지.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는 그 마진을, 건축비 마진을 가져오지. 이런데 누가 안 오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환지방식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럴 때 한 평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주택주의, 집단안지로 날아가서 주기 때문에 이걸 비완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한지는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환지를 갖다 해설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39쪽에서 48쪽에 있는 거예요. 요걸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규모 땅, 중규모, 대규모, 공유지분, 여러 필지, 요게 5가지 유형이 있죠. 5가지 유형을 한 장에다 요게 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47쪽에 플러스로 별표짜리가 있죠. 요것도 하나로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임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적마다 모임장에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그러세요. 소규모 땅이다. 아까 얘기한 소규모다. 소규모면 지금 얘기한 증한지 받아야죠. 5평을. 그 다음에 대규모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감한지 받아야 돼. 5평을 감아야 돼. 그 다음에 중규모, 가운데 있는 땅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이 빨라, 재건축이 빨라. 재건축의 단점은 지금 얘기한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지사업은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보통 10년 이상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장 정한 중규모를 찾아내요. 기준 면적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재개발할 때 저 지분이 7평이나 8평이나 9평이나 큰 데에서는 12평이냐 이러한 것들이 저 지역별로 다 다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준율이 있어요. 30개를 추려내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소규모냐 중규모냐 대규모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땅 하나에 만약에 10명의 소유권이 있다. 땅은 하나뿐이 안 줘. 소유권은 그대로 이전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역세권 카페에서 주장한 대로 절대로 개개인으로 땅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 잘 유념하세요.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적으면 또 뭐냐? 청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면적이 적으면은 집단한지, 나는 아파트 부지로 갈래, 신청을 안 하면 장부상으로 청산 절차. 아까 기준 면적에서 어떻게 돼요? 5평이죠. 이 아파트에 대한 기준 면적을 청산하는 청산 면적 기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에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토지는 어차피 실제 판매 금액이 나올 듯하니 당연히 집단안지로 가는 게 100번 1000번 유리하죠. 대규모 토지는 가만지 되면 장부상의 금액으로 까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손해니까 당연히 이때도
집단안지 신청으로 가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거고, 문제는 중규모인데 얘는 줄다리 그레이드. 뭘로 가는 게 좋지? 신청을 하면 집단안지로 가야 되고, 신청 안 하면은 땅을 준다는데, 내가 30등 안에 들어갈 거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안 될 거다 그러면 집단안지로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개별안지로 가만히 있다가 분리하면은 집단안지인데, 이건 뭐냐? 환지 결정되기 전까지 집단안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집단안지로 보내줍니다. 말이었어요. 환적 일정일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신청을 하면 집단안지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재테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광명시 소화동의 구름산 지구죠. 여기 개발사업에서 여기에서 소유자 전원이 신청을 해야 집단안지 신청. 뭔 이야기냐? 하나의 땅에 기획부동산한테 쏘갔어. 역세권 카페에 쏘갔어. 그래가지고 지분으로 들어갔어요. 지분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난 빠져서 돈 빨리 받고 나올래. 건설회사한테 돈 팔리는 대로 빨리 받고 나올래. 라고 그러면 집단안지로 가야 되잖아. 이게 신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돼? 소유권 전원이 10명이면 10명 전원이 동의를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신청을 해야 돼. 집단안지. 이래야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보유로고 요게 이제 48쪽에서 55쪽, 그 다음에 56쪽에서 61쪽인데 실무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추정 간보율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들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료는 막아놓질 않았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러분은 자료를 보시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당분간은 요게 몇 년 후에는 까발켜지지만은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우리들끼리만 알고 계셔라. 그래서 환지하고 세금하고. 자, 경매 사례는 동춘동, 이게 서해 그랑불 아파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 투자 사례, 이건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최아무개 이제 여사님이었고 아드님이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2014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서울교대에서 토지 최고위 과정을 이제 전문 주관하고 있을 때, 이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의 대지예요. 이건 100% 보상받으니 들어가세요 라고 그래야죠. 약 4천여만 원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의 4억 돈으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완충녹지가 지금 해제되면서 미집행 시설도 해제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환지를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은가요? 여기서 환지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환지 신청이라는 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블록으로 환지 받았죠. 약 8배의 수익이에요. 여기 소유자가 3명인데 3명끼리 같이 가서 협의해서 뭐 최근에 뭐 500인가 뭐 600인가 뭐 얼마인가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수익이 나와요. 이 사례가 바로 이 사례. 이게 월동지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월고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러한 사례라고 그러고, 자, 요점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사업 투자 요점 정리하면 가치를 따져야 돼요. 조합 실태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안지인지 또 집단안지인지 최소 면적 기준 찾아내라고 그랬죠. 지분인가 단독인가, 지목을 주의하고 투자 가격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고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기본 원칙은 몇 년 이상을 잡아라. 10년 이상을 잡아라. 그럼 중간에 매도 못하냐? 매각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만 개발인 경우에는 10년이 넘어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재개발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장 정한 적정 면적을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투자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 그러는데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여러분 용인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용인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환지 경매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때 내가 찾아가지고 요거를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용인시 분석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간에는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땅꾼대학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료, 이런 거를 강의할 수 있는 게 땅꾼대학뿐이 없습니다. 30만 원만 내시면은 책자 드려요. 30만 원짜리 책자 드려. 그럼 책자 받는 거를 똔똔이야. 그리고 평생 정보들이죠.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음 주 시간에는 또 시간에 뭐가 되냐면 용인 전에 뭐를 하냐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문제이죠. 주택 시장이. 이거 참석비 자료 드리고 10,000원뿐이 안 받습니다. 개발 예정지도 답사가죠. 평생 초대받습니다. 이게 땅꾼대학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오셔서 땅꾼대학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